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배당주로 정말 사랑하시는 기업이죠. 바로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티커는 VZ입니다.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버라이즌 하면 안전한 통신주 아니면 고배당주 이렇게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최근 버라이즌은 정말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페이팔 출신의 새로운 CEO가 왔고요. 또 거대한 인수합병도 마무리 짓고 심지어 7년 만에 최고의 가입자 성적표를 받았죠. 맞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주가도 엄청 올랐고요.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또 대규모 감원 소식도 들려오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대규모 네트워크 장애도 있었잖아요. 오늘은 이 버라이즌의 두 얼굴, 새로운 기회와 또 그 안에 숨겨진 리스크를 아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좋은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2026년 1월 30일에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적. 정말 놀라웠습니다. 2019년 이후 무려 7년 만에 분기 최고치인 61만 6천 명의 후볼폰 가입자 순증을 기록했어요. 주가도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했고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실적이 좀 개선됐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CEO 댄 슐먼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였습니다. 그가 직접 이런 말을 했죠. 버라이즌은 더 이상 경쟁자들의 사냥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냥터요? 표현이 굉장히 강하네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고객 그만 뺏어가라. 이런 선전포고 같은데요. 맞습니다. 딱 그거죠. 그의 핵심 전략은 과거의 요금 인상 중심에서 이제 가입자 수, 그러니까 볼륨 중심으로 성장축을 옮기는 겁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핵심 요금 인상은 없을 거라고 딱 못 박았어요. 가격 정쟁으로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럼 그 고객들을 다 어디서 데려오겠다는 거죠? 미국 통신시장은 거의 꽉 찬 상태, 포화 상태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버라이즌의 가장 큰 승부수가 나옵니다. 바로 96억 달러를 들여서 인수한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스입니다. 그 광케이블 회사 인수건이요. 저도 기사 봤어요. 그래서 이게 버라이즌 주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걸 이제 컨버전스, 우리말로는 융합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버라이즌은 이제 3천만 가구가 넘는 곳에다가 자체 관 케이블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선 인터넷망을 확보한 거군요. 네, 여기에다가 자기네 무선 통신 상품을 묶어서 파는 거죠.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렇게 무선이랑 유선 인터넷을 함께 쓰는 고객은 이탈률, 즉 churn이라고 하죠. 이 이탈률이 40%나 낮아집니다. 40%요? 네, 엄청난 거죠. 이게 강력한 락인 효과, 그러니까 한 번 고객으로 만들면 절대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나 막대한 부채죠. 순부채만 약 1,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1,100억 달러요. 정말 상상도 안 가는 금액이네요. 이자 부담도 엄청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부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칼을 빼든 게 바로 대규모 구조조정입니다. 작년 말에만 무려 1만 3천 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어요. 아니 잠깐만요. 한쪽에서는 7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막 축포를 터뜨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수만 명을 해고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바로 신임 CEO 댄 슐만의 비용 효율화 전략의 단면인 거죠. 2026년까지 50억 달러의 운영 비용, 그러니까 오펙스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 과정에서 IT나 고객 지원, 엔지니어링 같은 핵심 부서의 업무를 해외로 아웃소싱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서비스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2026년 1월에 있었던 그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사태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결함 때문에 약 10시간 이상 통신이 마비됐었죠. 결국 고객들한테 $20씩 보상 크레딧을 제공해야 했고요. 이건 최고의 네트워크 품질이라는 버라이즌의 명성에 금이 간 사건입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최근 JD 파워에서 발표한 네트워크 성능 평가 보고서를 보면요, 더 심각합니다. 경쟁사인 T모바일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버라이즌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어요. 정말요? 네, 더 이상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포화된 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뺏어오기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텐데 버라이즌이 준비한 다른 카드는 없나요? 있습니다. 바로 IoT, 즉 사물 인터넷 시장입니다.
이건 단순히 스마트폰을 파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5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무인 렌터카를 운전하는 웨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또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프라이빗 5G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는 이런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 사업이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산업에 통신망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거군요. 맞습니다. 당장 이게 큰 수익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버라이즌의 그 프리미엄 이미지를 다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포석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이렇게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당은 안전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버라이즌은 19년 연속 배당금을 인상해 왔고요. 신임 CEO가 직접 배당금을 절대 불가침, 영어로 세크로생트라고 표현하면서 강력한 지급 의지를 보였습니다. 절대 불가침이요? 와, 네, 현재 배당 수익률도 6%가 넘는 아주 높은 수준이죠. 다만 2026년 가이던스를 보면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프론티어 인수 투업 비용 때문에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는 전년 대비 한 13%에서 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깐만요. 이익은 줄어드는데 배당은 그대로 주겠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럼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배당으로 쓰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버라이즌이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인 겁니다. 단기적인 이익 감소는 감소하겠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를 늘리는 중이니 우리를 믿고 기다려달라.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배당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급하겠다. 이 말인 거죠. 와,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 성장에 베팅하는 거네요. 네, 일종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오늘 버라이즌에 대해 정말 깊이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페이팔 출신의 새로운 리더와 함께 가입자 수 성장, 그리고 유무손 결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버라이즌의 모습이 보이고요. 반면에 그 막대한 부채와 또 치열한 경쟁, 그리고 비용 절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서비스 품질 문제라는 숙제도 아주 명확합니다. 19년 연속 성장해온 배당 귀족의 명예를 지키면서 이 거대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버라이즌 VG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댄 슐먼의 공격적인 성장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산더미 같은 부채와 경쟁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